이봐 부기장. 자네 이번 달 월급 나왔지? 우리가 미얀마 국민 평균 월급보다 3배는 더 받는다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는 더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건 인정해야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축은커녕 먹거리 걱정을 하며 월급 날만 기다리니 말이야. 저는 비행을 하며 부기장과 한껏 들떠서 급여 이야기와 사회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뜬 것은 어제가 월급날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45세의 나이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입니다. 여자친구는 있지만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기에는 작고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돈을 더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죠. 비행기 운행이 없던 쉬는 날이었습니다. 월급도 받았겠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시내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다고 조르던 가방을 선물해주기 위해 쇼핑몰에 들렀죠. 이때 쇼핑몰 여성 가방 코너에서 여자친구가 원하던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쪽에 재고 한 개가 남아있다며 손가락을 가리켰죠. 근데 그 가방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 웬 투박한 손의 중년 남성이 그 가방을 무심하게 집어서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그 가방을 저에게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고가 한 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그 제품을 사고 싶어 해서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사려고 왔습니다. 실례되는 줄은 알지만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말을 듣던 남자는 처음에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옆에 동행하고 있던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가방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이분의 아내이고 이분은 미얀마어를 아직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는 다른 가방을 사도 되니까 그 가방은 그쪽이 가져가세요. 옆에 있던 미얀마 여성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곧 있으면 식사 시간이기도 했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가방을 양보해준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고 자신을 김씨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성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국인 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주어지는 큰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인 김씨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미얀마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서 아내의 모국인 미얀마에 관광을 왔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정이 온화하고 삶의 여유가 있었고 쇼핑을 할 때도 파일럿인 저조차도 여러 번 고민을 한 다음에 사야 했던 제품들을 너무 쉽게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았죠. 쇼핑몰에서 본 그는 양손 가득 짐을 지고 있었고 제품을 구매할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기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김씨의 수입은 자그마치 한 달에 600만 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이내 한국인 김씨가 저에게 농담을 하는 것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진지했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김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저는 온통 그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저 정도의 수입이면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고급 주택을 사고 여자친구와 걱정 없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월급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일상적인 지출에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정도의 수입이면 미얀마 국민의 평균 급여보다 30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우월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었죠. 심지어 미얀마의 대통령이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저 정도의 수입을 벌게 되면 나는 미얀마의 다른 국민들보다 한 달에 30배는 더 앞서가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휩싸이자 저는 오랜 시간 몸담아 왔던 파일럿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장시간 비행 운전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3배는 더 벌 수 있었기에 그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김 씨를 만난 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고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허튼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메이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노동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일반 노동자일 뿐이잖아. 나는 파일럿의 여자친구이고 싶지 막 노동자의 여자친구가 되는 건 싫어. 여자친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뱉은 말을 주워 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 정도로 격하게 반응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죠.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합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비행을 하면서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죠. 일하는데 지장이 갈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에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물론 운동과 노동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파일럿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 안가 제 여자친구도 알게 되었고 그날 저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면서까지 파일럿을 그만두고 한국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 여자친구도 저를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이별을 통보받자 멘탈이 나가버렸죠. 이건 제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사랑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까지 한국행을 결정한다는 건 저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번다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여자친구에게 한국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럿 일을 계속하겠다고도 했죠. 저는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설레이고 기대감에 부푼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사라지자 또다시 의욕이 없는 일상을 지내는 저를 마주하였습니다.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랜만에 혼자서 시내로 나가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며 기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한국인 김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났던 그 인연 때문인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난 듯 서로를 반겼습니다. 저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듣던 김 씨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복의 메이뚜, 내가 한국에서 버는 급여를 알게 된 이후로 자네가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 만약에 자네가 하는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라면 나는 자네의 한국행 도전에 적극 찬성하는 쪽이네. 그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다면 한국에서 몇 년 바짝 벌면 자네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막노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걸 알아는 두게.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위험도 따르지. 아마 일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 하다가 도망갈지도 모른다네. 할 거면 제대로 각오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만약 한국에 올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을 주게. 내가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 주지.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는 내가 봤을 때 근성이 있어 보여. 한국인 김 씨는 저에게 겁을 주는 듯 하면서도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2번 만난 사람에게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에 감사했죠. 게다가
한국에서 일자리까지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서 식당을 나오며 김 씨의 식사 비용까지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평균 급여가 20만 원인데 식당에서 식사 한 끼를 하면 5천 원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불러내어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한국으로 가서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니야. 2년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나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얀마로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국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 건 어때? 한국은 선진국이야.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 자기도 아마 좋아할 거야. 목돈이 마련되면 우리 행복하게 같이 살자. 저는 진지하게 여자친구를 설득했고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들으려 하지도 않던 여자친구도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의 설득도 성공했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 2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김 씨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김 씨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었기에 더욱 열심히 했죠.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오던 덕분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한국의 막노동 시스템은 독특했습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8시간을 일하게 되면 그것을 일공수라고 불렀는데 일공수에 추가로 2시간을 작업하면 1.5공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넘겨서 일하게 되면 2공수라는 조건을 채울 수 있었죠. 즉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2공수의 조건을 채우게 되고 일당을 32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여파로 한국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일당이 오른 것도 한몫했던 것이죠. 제가 미얀마에서 보름 동안 비행기를 몰며 받은 돈을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벌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막노동으로 돈을 열심히 모으며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으로 살았는지 말이죠. 저는 은연중에 미얀마에서 저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제가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한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따로 없었죠. 남들이 보기에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근사해 보이겠지만 실속은 없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들이었고 일의 특성상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후 일당을 받고 같이 일한 동료들과 라면을 끓여 소주를 한잔하거나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며 한바탕 웃고 떠들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얻은 느낌이었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보람차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2년 동안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다시 미얀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파일럿 일을 계속했더라면 평생 손에 쥐어보지 못했을 거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얀마에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죠. 근데 지금의 아내가 파일럿 일을 하면서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한국으로 떠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또다시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저와 같이 일하던 파일럿 부기장과 불륜을 저지르다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 친구는 저라는 사람보다 파일럿이라는 직업과 사랑에 빠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